반갑습니다. 반가운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영화 보피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영화는 론 하워드 감독이 2015년에 제작해서 개봉한 영화입니다. 크리스 햄스워스 등이 이제 주연을 했는데요. 그 미국 소설가 헤먼 멀빌이 1851년에 지은 소설 백경, 흰고래죠, 흰고래, 일명 모비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소설을 고등학교 때 읽어보고 안 읽어봐서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고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이미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소설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에이헵이라는 주인공이 이 고래를 잡다가 한쪽 다리를 잃죠. 다리를 잃었는데 그 고래를 기어이 다시 잡겠다고 주위에서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먼 바다를 가서 다시 그 고래를 만나서 3일간 사투 끝에 작사를 던져가지고 고래가 죽긴 했는데 본인도 같이 배랑 가라앉는 그런 내용이 이제 백경의 스토리가 되는데요. 영화를 쓰게 되는 원작 그 시나리오는 2000년도에 출간한 너세니엘 필브릭이 쓴 논픽션 In the Heart of the Sea인데요.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그러는데 부제는 이 배 이름이 에식스호거든요. 에식스호의 비극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 백경의 작가인 헤먼 멜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토마스라는 사람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도록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란 분은 이 고래를 잡으러 가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차마 말로 꺼내지를 못할 아픈 추억을 꺼내기 싫어서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 작가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 그 인터뷰를 해달라는 그 요청과 또 부인이 남편과 젊어서부터 살아왔는데 이 남편이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는 평생 그 짐을 벗어나지 못하겠다 해서 부인이 당신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 반협박 설득해가지고 마침내 입을 열어서 이 소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 주인공 크게 선장과 1등 항해사 그리고 고래와 배 이 내용이 이제 주로 이야기 소재가 됩니다. 1등 항해사 오웬 체이스는 고래를 잡은 이 포경이라고 하잖아요. 잡을 고래경, 그래 포경선이라고 그러는데 고래를 잡은 경험이 많은데 그 출신 배경 때문에 선장이 되지를 못해요. 선장은 이제 그 포경선의 대가 그 집안의 아들인 조지 폴라드가 이제 선장이 되는데 이 경험이 많은 1등 항해사와 경험은 없지만 집안 배경에 의해서 선장인 이 사람 둘 사이에 이 고래를 잡으러 가는 사이에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항해사는 1등 항해사는 결국에 다음에 이 고래를 통해서 고래 기름을 2,000통을 걷어가지고 오면 선장을 다시 주겠다는 그 조건을 서면으로 받고 출항을 해서 가는데 본인은 그 목표를 달하기 위해서 그 고래를 잡는 것이 자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망망대해를 그렇게 가면서 이 아주 급박한 상황, 나중에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게 되면서 그 사람이 그 고래를 잡으면서 겪었던 그 맹목적으로 고래잡이를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통렬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를 잡는 이 사람들 사이에 인간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면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심리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영화가 됩니다. 자, 먼저 영화를 보겠습니다. 네, 첫머리에 미지의 존재를 인간은 어떻게 알게 될까 하고 이제 화두 같은
대사를 던지고 시작하죠. 미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흰 고래가 이제 몸 전체가 흰 고래가 아니고요. 머리 쪽만 흰 고래입니다. 흰 고래와 먼 바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미지의 존재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미지의 존재는 뭐냐면 사람들이 극단의 상황에서 겪어봤을 때 그때 나타나는 진실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도 또 다른 미지의 존재로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래 기름은 이제 고래에서 추출하는 고래 기름이거든요. 고래 기름인데 고래 기름이 이 전기가 들어오기 전, 또 석유가 시추되기 전에는 이 고래 기름이 가로등을 밝히는 주 연료였대요. 주연료. 그러니까 미국에서 펜실바니아에서 석유가 시추되기 전에는 이게 불을 밝히는 소재가 돼서 이게 이제 수요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고래를 잡으러 가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에서 6,000리터 정도를 생산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단지 이제 불 밝히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비누를 만든달지 양초, 윤활유, 뭐 이런 다른 용도로도 다양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선장이 아닌 항해사 자격으로 출발하는데 돌풍을 만나잖아요. 돌풍을 만나서 그 겪는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죠. 근데 그것도 결국엔 선장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잘못을 질책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영화에서 볼 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폴라드의 아버지가 포경업의 큰 가문인데 그 선원들을 친구처럼 대하지 말라 그러잖아. 이 상하 위계관계를 분명히 하는데 우선순위를 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웬 체이스, 지금 이야기를 풀어내는 토마스는 14살 때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장 어리게 나오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풀어내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토마스가 배를 14살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게 된 자기 소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항해사가 일단 이 배를 타면 우리가 네 가족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선원들을 바라보는 눈과 이 항해사가 이 선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갔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 감정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일부 영화에서 저의 감각 감상은 지자 본의가 최선의 길이다, 이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대종사께서 세상의 모든 차별은 다 없어져야 되지만 지우차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간의 차별만은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본의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이 직위가 낮다 할지 뭐 직위가 높다 할지 그것이 비교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우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특히 그런 상황은 위험한 상황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극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지자본입니다. 지자본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최우선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메르스 때는 국회에서 불러대고 청와대에서 불러대고 공무원들이 보고하러 다니라고 자기를 못 봤잖아요. 이번에는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죠. 그래서 그분들이 브리핑을 하면 그걸 중심으로 교육부 장관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약을 할 거냐 연기를 할 거냐 판단할 정도였으니까 지자본이 정신으로 갔던 것이 저는 이번 코로나 극복을 하는데 가장 중심에 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영화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다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2부 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결국엔 탐욕으로 덧씌워진 희망이
맹목적인 미신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희망이 탐욕으로 덧씌워져 있으면 그것이 맹목적인 미신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일부 끝에서 나왔던 그 스페인 배입니다. 스페인 배가 이미 저 큰 고래를 만나가지고 한번 당하고 온 거예요. 다 파손되고 왔는데 이 선장과 1등 항해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고래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듣죠. 결국은 기어이 이제 그 자리를 찾아서 그 고래들을 발견합니다. 스페인 선장이 얘기하기를 성공만 하면 기름 3,000톤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고래가 길이가 30m고요. 무게가 130톤입니다. 130톤. 예, 그 정도로 이제 큰 고래인데 결국 이제 이 대사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토마스가 얘기하는데 믿음은 의구심으로, 희망은 맹목적인 미신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고래를 이제 보고 가자 하고 이제 선장과 항해사는 그 미지의 바다로 가는데 선원들은 동요를 해요. 가지 말자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시달려 겨우 이렇게 무트로 와서 좀 쉴만한데 그 고래가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고래를 발견했는데 결국은 고래를 잡는 것은 이제 그 항해사 몫이니까 기어이 자기가 저 고래 잡겠다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그 고래에게 배가 다 파손이 되고 자기들이 갖고 갈 그 기름에 의해서, 고래 기름에 의해서 배가 전소가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식량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빨리 죽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주는 것도 왜 죽을 사람한테 주냐, 이렇게 토로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 결국 이제 섬을 발견해서 가지만 무인도죠. 그 무인도에서 여기 화면에서 안 나왔지만 동굴 속에서 이미 그 역시 표류해서 왔다가 죽은 시신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살 수가 없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2부에서 그 끝부분에 선장과 항해사 간의 그 대화를 보면서 저 문득 지난번에 이제 한 도반님께서 이참으로 경강을 하시고 그 앞에는 사참으로 이제 경강 원고를 회보에 올렸었는데 사참과 이참에 대해서 가름할 수 있는 좋은 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참은 뭐냐면요, 쉽게 하면 일에 대한 참회인데 내 안에 있든 내 밖에 있든 참회를 할 상대가 있어요. 예. 그 참회를 할 상대에게 직접 하는 게 사참이거든요. 이참은 뭐냐면 내 안에나 밖에나 그 참회할 상대를 초월하는 걸 이제 이참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 먼저 항해사가 사과를 하잖아요. 선장님, 그러니까 선장이 배도 없는데 무슨 선장이냐. 예. 결국에는 그 항해사의 이 고래 잡는 능력을 인정을 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대화 속에서 서로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토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저를 정복할 수 있다, 이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해사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그런 생각이 일어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이 고래가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잖아요. 고래가 포유동물이잖아요. 고래가. 오래전에 무태서 이 바다로 가가지고 진화된 걸로 고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새끼 고래가 태내에 있을 때는 뒷다리가 보인대요. 태내에 있을 때는. 밖으로 나오면 그가 없어지는데, 결국 이 바다에서는 이 고래가 스스로 자체서 왕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면 대종사께서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는 것은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 우리의 토다. 정신계백이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정신계백의 참된 방향은 뭐냐면 모든 물질을 좋은 대로 잘 살려 쓰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제대로 된 이참은 뭐냐면 고래가 고래의 몫을 그 바다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참의 경지가 되는 거죠. 고래와 내가 상대돼서 저거를 내 휘하에 두고 내가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있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인정하는 존재 자체로서 그런 모습을 아직은 선장을 그걸 떨치지를 못해요. 근데 1등 항해사는 이참의 단계로 갔어요. 지금 1등 항해사는 이참의 단계로 갔는데 선장은 못 간 거예요. 선장은 그런 예로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3부를 보겠습니다. 이 3부의 명장면은 작사를 둔 항해사 오웬 체이스하고 고래하고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가장 명장면입니다. 그게 모든 게 압축이 되어 있죠. 결국은 처음에는 그냥 고래일 뿐이야 스스로 돛배가듯이 하는데 옆에서 자꾸 던지라고 체견하지만 그 눈을 마주치면서 작사를 내려놓죠. 그것이 좀 전에 항해사는 이참의 뜻을 알았다 하는 뜻이 그겁니다. 이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욕심의 끝에 대해서 알아차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은 거죠. 결국에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왔죠. 살아서 돌아왔는데 회유를 합니다. 선박 회사에서 그냥 태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졌다고 해라. 만약에 그 고래를 만나서 배가 부서졌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안 나선다. 선원들도 안 오고 거짓을 종용을 하는데 자기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현실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이 영화에서 현실을 생활하라는 대사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아까 작은 배 세대 가면서 마지막 죽어갈 사람한테 물을 주니까 다 죽을 사람 왜 물을 주냐 그러니까 오랜 친구인데 너 같으면 안 주겠냐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해야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또 현실을 생각하고잖아요. 선장짜리 줄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거부를 하잖아요. 결국 이제 현실의 눈과 진실의 눈 사이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비를 시키면 고래의 눈과 오웬 체이스 눈, 현실이라고 하는 눈과 이 사람의 진실의 눈 이게 맞서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진실의 눈으로 보니까 마지막 그 끝자락에 가서 이 생사를 초월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가 마무리됐습니다. 느낌이 강하시죠? 저도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In the Heart of the Sea였습니다. 감사합니다.